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신임 총회장에 취임한 류영모 목사가 새로운 회기 사업 구상을 밝혔습니다. 고 조용기 목사가 첫 사역을 시작했던 천막교회가 최근 새로운 교회 건축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건물 외경보다 복음 전파의 본질에 집중한 교회들의 사례를 취재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이 발달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전문 예술가로 성장시키기 위해 미술 교육을 지원합니다.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옷이라는 도화지에 사랑을 입힌다는 가치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로이로이 서울의 김서정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실체를 알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차근법 시민청 공청회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28일 정기총회에서 총회장에 취임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류영모 신임 총회장이 새로운 회기 운영 방안을 밝혔습니다. 류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사회적 지탄을 받으며 추락하는 가운데 열게 된 106회기를 바닥을 찍고 다시 비상하는 교회 회복의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제106회기가 정기총회를 종료한 동시에 출범했습니다. 신임원단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표어를 내걸고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지금의 한국교회가 먼저 변화하고 사회적으로 희망을 주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류영모 신임 총회장을 비롯한 106회기 신임원단은 총회 다음 날인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회기 통합교단의 사업 구상을 밝혔습니다. 류 총회장은 한국교회의 변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시대의 흐름 속에도 교회의 본질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교회는 교회됨을 지켜야 된다. 교회는 그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공적인 복음을 회복하면 교회는 새로워지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공이 땅바닥에 부딪힌 회기가 아마 106회기 아닌가 싶어요. 류 총회장은 기독교는 예배의 종교로 이는 본질이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예배를 담는 방식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며 세상이 뭐라 하든 나는 예배 드리겠다는 방식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회기 임원회가 부끄럽지 않게 작은 것부터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진정한 교회됨을 보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총회에서 세습 관련 헌법 시행 규정 개정안을 유예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선 성경적으로 논의해야 되고 교단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모두가 동의할 만큼 결정,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가 우선이라며 사람의 생각이 다 다른 것처럼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온 만큼 뜨거운 논란에서 일단 가라앉히고 서둘러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소천 이후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의 사역 일대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 목사는 과거 작은 천막교회를 짓고 목회를 시작한 걸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당이었던 장막성전을 본딴 천막교회가 현대에도 곳곳에 세워지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유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조용기 목사가 매일 10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했던 곳이자 중풍병자 등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시작됐던 이곳. 바로 조 목사가 처음 목회를 시작한 천막교회입니다. 천막교회, 이른바 텐트처치는 1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며 제사를 지냈던 장막성전을 본땄습니다. 현대에도 이를 재현한 텐트처치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철골 막구조물의 지붕을 공장에서 생산하고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는 건축 방식으로 다른 건축물 대비 3분의 1 비용만으로 완공할 수 있으며 건축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미 텐트 처치가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8번째 큰 교회로 알려져 있는 릭 워렌 목사의 새들백 교회가 텐트 처치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광주 서림교회와 포항 할렐루야 교회 등이 동일한 방식으로 건축됐습니다. 두 교회를 건축한 주식회사 타이가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지붕과 같은 초대형 천막을 공사했던 기술과 하나님의 장막으로 열방을 덮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텐트 처치 건축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교회를 짓는 목적은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본질에 충실한 건물을 만들기 위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또 공간 활용 면에서도 뛰어난 텐트 처치를 만들게 되었고요. 이 텐트 처치를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덮는 비전을 품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광주 서림교회는 교회 건축에 따른 재정 문제를 해결하고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 건물이 아닌 복음 전파의 본질에 집중하고자 텐트 처치를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착공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18년에 완공된 광주 서림교회 수원예배당은 연면적 4,600여 제곱미터의 지하 1층과 지상 2층 규모로 지붕이 철골 막구조물로 덮여 있습니다. 특별한 점은 이동식 성막의 특성을 본딴 만큼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예배당 의자부터 사무실 파티션까지 전부 고정이 아닌 이동식으로 설계했습니다. 때문에 평일에는 지역 주민이 전시회와 음악회 등을 열 수 있는 공간으로도 사용이 가능해 성교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텐트 처치 건축을 총괄했던 서림교회 임용섭 장로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발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예배당은 예배당일 뿐입니다. 건물이니까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러한 건축보다는 실제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던 예수님 말씀대로 검소하게 이렇게 보여도 내용은 아주 충실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면 되겠다. 200평 규모의 텐트 처치 포항 할렐루야 교회는 굳게 닫혀있는 교회가 아닌 지역 주민도 언제든 방문할 수 있도록 건물을 전면 개방하고 있습니다. 평일엔 배드민턴이나 배구, 족구를 할 수 있는 체육관으로 개방되며 방음벽을 이용한 아쿠스틱 효과가 뛰어나 공연장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1400년 전 시작된 천막교회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건축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발달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미술 교육을 진행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들의 예술적 재능을 살려서 전문 예술가로 성장시키는 걸 목표로 하는데요. 미랄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봄 프로젝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혜인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화실, 학생들이 집중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풍선을 들고 하늘을 나는 토끼 캐릭터를 비롯해 각자의 상상력을 도화지에 담아냅니다. 미랄복지재단 주최로 매주 진행되는 봄 프로젝트 미술교육 시간은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림 그리면 재밌죠? 그리니까 재밌어요. 최대진 군과 문예준 양은 전시회에도 작품을 출품하며 발달장애 예술작가로서의 첫 발을 뗐습니다. 봄 프로젝트는 발달장애 아동과 청소년에게 미술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봄 프로젝트 사업명에는 발달장애인들의 가능성을 본다는 뜻과 이들이 예술가로 성장해 봄과 같은 희망의 시기를 맞이하길 바란다는 의미가 담겼습니다. 미랄복지재단은 KB국민카드의 후원을 통해 발달장애인 중 미술에 재능 있는 학생을 봄 프로젝트 참가자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미술교육과 창작 활동을 제공하며 이들이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들을 교육해온 노재림 강사는 아이들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림이 밝게 변화될 때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한번 하고 나면 이 친구의 어떤 어두침침한 색감을 확 밝게 변화를 시켜주기도 하고, 그리고 형태나 어떤 구도 같은 거 뜰 때도 제가 이제 지도를 함으로써 되게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저도 이제 보람이 되고. 미랄복지재단은 봄 프로젝트를 통해 발달장애인 작가들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관심과 애정을 당부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는 24명 작가님들도 충분히 작가로서도 성장할 수 있고 전문 작가로서도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작가님들이십니다. 그분들을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면 더 훌륭한 작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봄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발달장애 작가들의 작품전은 10월 5일부터 온라인 영상을 통해 대중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우리나라 디자이너라면 한 번쯤 서보고 싶은 무대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 패션 위크인데요. 이 꿈의 무대에 진출한 크리스천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이 디자이너의 옷은 복음의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 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옷이라는 도화지에 사랑을 입힌다는 가치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로이로이 서울의 김서정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하나은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패션 행사인 서울 패션위크. 10월 초 열리는 서울 패션위크 트레이드쇼에 참가하게 된 기업 중 눈에 띄는 곳이 있습니다. 옷에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낸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 로이로이 서울입니다. 브랜드 런칭 불과 4년 만에 이 꿈의 무대에 서게 된 로이로이 서울 김서정 대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뭐를 더 준비해야 되죠?를 되게 많이 고민했을 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이미 그 시간을 위해서 계속 준비해 왔다는 그냥 메시지도 명확하고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슬로건 아래 설립된 로이로이 서울은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옷을 매개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에게 조금 더 친근하면서도 명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김 대표는 선글라스를 쓴 예수 그리스도, 굿뉴스, 오 지저스 등의 메시지를 옷에 과감히 담아냈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하지 않으면 뭐라고 말할 수 있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믿음, 소망, 사랑이라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말할 수 있지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직접적인 게 크리스찬들이 복음이 얼마나 좋고 소중한지 알면서도 명확하게 입 밖으로 전달을 못하잖아요. 로이로이 서울의 취지에 공감하는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NGO 단체와의 협업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수 자두사모와 10만 유튜버 최진원 전도사, 기아대책과 협업해 판매한 수익금으로는 아프리카 케냐에 마스크를 지원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승일희망재단 컴패션과도 패션 뷰티 바자회 기부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해 소외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로이로이 서울이 이토록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데 힘쓰는 건 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옷이라는 도화지 사랑을 쓰고 그린다는 게 결국 그 사랑이 어디서 왔냐, 그 사랑이 뭐냐 했을 때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게 결국은 복음이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기 어려운 시대에 정말 그런 복음을 담은 좋은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 대표는 로이로이 서울이 패션 브랜드의 모습을 한 교회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며 옷을 통해 복음을 드러내겠다는 처음의 목적과 가치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굿TV 뉴스 하나은입니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실체를 알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차금법 시민청 공청회가 10월 6일까지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차금법 공청회는 지난 9일 전남을 시작으로 부산과 경북, 인천, 전북 지역에서 개최됐습니다. 각 지역 종교계와 교육, 학계, 보건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차금법과 평등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공청회는 내달 4일에서 6일 인천, 경남, 서울에서 각각 개최될 예정입니다. 차금법과 평등법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줌과 유튜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 신청을 통해 현장 자유 발언도 가능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첫 공식 일정으로 낙도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찾아가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임원회는 지난 27일 전남 완도군 금당도에 위치한 금당중앙교회와 진해 우도교회 등 낙도교회들을 방문하고 현지 목회자들에게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임원회는 이날 현장에서 보고 들은 낙도교회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며 이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촌교회가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 대학발전기금과 장학금으로 1억 원을 후원했습니다.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는 모교를 방문해 세계적인 신학대학으로 변모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어 감사하다며 교회 전 성도들과 함께 학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선배 총장은 침신 공동체가 큰 힘을 얻어 최고의 학생, 최고의 교수, 최고의 대학으로 거듭나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백신 패스 도입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한 토론회에서 위드 코로나 전환 시점이 11월 초순이 될 것이라며 백신 패스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신 패스는 백신 접종자나 완치자,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가진 사람에게 다중 이용 시설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또 우선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사적 모임, 식당 등 다중시설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향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동결되는 공공요금으론 열차, 도로통행료, 시외버스, 고속버스, 광역급행버스, 도매 광역상수도가 해당됩니다. 다만 소매가스, 상하수도, 교통, 쓰레기 봉투 등 지방 공공요금은 지방자치단체 자율 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4분기 동결을 원칙으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금융권이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자금 조달이 막힌 실수요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은행이 갑자기 대출을 막거나 한도를 줄여버리면 계약 취소나 위약금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도 은행 대출이 막히면 이 금융권이나 아예 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멈추고 자산시장 가격 거품이 가라앉을 때까지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북한이 지난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발사한 미사일은 북한이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9일 화성 8형은 앰플화된 연료를 사용했으며 발동기의 안정성과 분리된 활공 비행 특성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을 확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언급된 앰플화는 액체 연료를 용기에 담아 발사 시에 끼워 넣어 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극초음속 활공체는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할 차세대 게임 체인저로 꼽히며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움직이고 코스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요격이 매우 어려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일본의 차기 지도자로 확정됐습니다. 기시다 후보는 29일 자민당 새 총재 선거 결선 투표에서 전체 429표 가운데 257표를 얻어 고노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을 이기고 새 총재에 당선됐습니다. 기시다 후보는 아베 내각에서 4년 7개월간 외무상을 지냈으며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앞서 진행된 1차 투표에서도 기시다 전 외무상은 256표를 받아 고노 담당상을 한 표 차로 이겼습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지난달 31일 완료한 아프가니스탄 철군에 대해 실행상 성공이었으나 전략적 실패였다고 답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28일 밀리 합참의장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아프간 철군의 놀라운 성공이라고 말한 것을 뒤집는 발언입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탈레반은 아직도 테러 조직이며 여전히 알카에다와 관계를 끊지 않았다며 아프간 정부 붕괴와 탈레반 권력 장악을 막기 위해 최소의 미군을 남겨둬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탈리아 수도 로마가 대규모 종합박람회 형태로 치러지는 2030년 월드 엑스포 개최권을 놓고 우리나라 부산과 경쟁하게 됐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는 로마 시장 선거에 나선 각 당 후보들에게 서한을 보내 도시 발전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2030년 월드 엑스포 유치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정부가 언제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2030년 월드 엑스포 유치에 도전장을 낸 도시는 부산과 러시아 모스크바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은 원유에 대한 세계 수요가 2019년에서 2045년에 28% 늘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펙은 세계 원유 전망 연례 최근 보고서에서 오펙 회원국이 차지하는 석유 물량이 현재 전체 점유율의 33%를 차지하지만 2045년엔 39%로 높아질 걸로 예측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셰일 오일을 생산하는 미국 등 다른 산유국들의 원유 생산량 감소와 개발도상국의 원유 수요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중부는 새벽부터, 남부는 낮부터 차차 하늘이 개이겠습니다. 다만 충북 남부와 전북은 새벽까지, 전남과 경상, 제주 지역은 오전까지 가을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오는 지역은 도로가 미끄러우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광주가 28도, 강릉, 대전, 대구 27도, 부산, 제주가 26도, 독도 23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했던 장막 성전이 오늘날 천막교회로 재현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 자체보다 예배의 본질을 추구한다는 교회의 결정에 주목이 되는데요. 교회 성도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서의 역할이 천막교회가 주는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가 아닐까요?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